네. 신경미 씨께서 실제로 이 책을 먼저 접하고 도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이 책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이제 예.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소개해 어, 주시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 자기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제 자신을 사랑을 하는데 맨날 어떻게 보면 각 사람마다 다 똑같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 방법대로 생각을 하고 내 방법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방법, 어떤 때는 보면 제가 선생님처럼 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부분은 있지만 자기 사랑하는 게 있어서 좀 잘 안 되고 어렸을 때는 진짜 안 됐어요. 절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고 또한 제가 뭘 잘못했을 때 봐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봐줘도 나는 봐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 자신이 좀 많이 좀 힘들게 살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편안해지고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게 되긴 하지만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잘 사랑하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접하게 됐고 이 책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방송의 송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마이크가 아마 여기 있어서 좀 가까이 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책을 일단은 저희가 책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책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좀 네. 전달을 드리는 게 네. 우선이지 않나. 네. 그래서 또 신명미 씨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발제를 먼저 해주시고 그 발제된 내용을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뭐 내면 아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자기가 자신을 잘 모르고 내가 네.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고 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 같이 네.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먼저 신경미 씨께서 이 책에 네. 대해서 저희가 오늘은 1장, 2장 예. 앞부분 두 부분 이제 같이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도 같이 읽으시면서 이제 앞으로 같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 먼저 발제 예. 저거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해도 될까요? 네, 발제 부탁드립니다. 일단 좀 확인을 하고. 네, 말씀하시면 아마 예. 이 책 제목은 내 안의 내면 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에리카 초피크, 마거렛 폴 이렇게 두 사람 심리학 박사가 쓴 책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에리카 초피크와 마가렛 폴이라는 심리학 박사가 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2011년도에 번역이 되었지만 이 책이 나온 건 보면 1990년도에 쓰여졌습니다. 생각보다 좀 훨씬 더 일찍 이런 나왔던 책이고요. 영어로는 원제가 Healing Your Aloneness라고 돼 있고 그래서 자신의 그 내면의 그 고독함을 치유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두 명 다 여성이고요. 여성 심리학 박사가 자신의 그 내면 치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내면의 경험을 이론화시켜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만약에 이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었으면 그것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텐데 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이론화시키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부제로는 잃어버린 내면 아이를 만나는 자기 치유 심리학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좋았던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좀 이게 많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그래서 내 안의 내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자신을 돌보고 이해하고 사랑해 줌으로써 행복해지고 나 자신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내 자신과 행복하고 내 자신과 평화를 누리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평화롭고 행복하십니까? 이 헤드라인에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들어가는 글 초입에 내면 아이와 함께 떠나는 심리 여행. 저는 이 제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면 아이와 함께 떠나는 심리 여행. 근데 내면 아이라는 게 어떤 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떠나는 심리 여행, 마음 여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리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에리카는 이 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저자가 한 이야기를 한번 네.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3쪽에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쯤 정말로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끈질긴 내면의 공허함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는 듯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외로움을 떨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잡아 끌거나 자기가 분명히 혼자 남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애쓰면서 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모든 책과 워크숍, 심리치료는 바로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느끼고 더는 외로워하지 않게끔 돕는다는 바로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에 쓰여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보시면서? 사실은 뭐 진짜 이 뭐 많은 이 인문학 서적 혹은 시중에 있는 네. 서점에서 나와 있는 책의 많은 부분들이 내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예. 있기는 하고 예. 말한 것처럼 결국은 내가 어떤지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네. 여전히 많이 읽히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행복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참 많은 거를 찾는 것 같아요. 사람도 찾아보고 사물도 찾아보고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별걸 다 해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를 다 해봐도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 어떻게 하면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있어서 보면은 내가 나와 하나 될 때, 행복할 때, 하나 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공저자 에리카의 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에리카는 정말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나의 내면 어른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서 내면 아이의 의견을 구했고 나의 내면 아이는 외부 사건에 대한 이해나 세상에서의 처신과 요령에 대해서 내면 어른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생각과 감정적인 부분이 서로 교감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다. 이걸 보면서 이 저자는 그 내면 어른 어떻게 보면 이제 이성적인 부분이죠.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자기랑 이야기를 하면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공허감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굉장히 그 이야기 좀 한번 계속해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 전개가 됐고 그 이야기가 이제 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또 다른 저자인 그 마가렛 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학 박사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평생의 목표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면의 기쁨과 평화를 발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의도 치료라는 그 치료법을 발견을 해서 개발을 해서 사용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되지만 내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더라. 그러다가 공저자 그 에리카가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 사이의 그 연결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내면의 그 갈등에 대한 키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 치유 그러면 보통 이야기를 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내면 아이 그러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너무 괴로워서 마음을 쳐다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마음을 좀 살펴보시나요? 사실 마음을 살펴본다는 거가 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네. 또 마음에 이제 뭐 여기서 표현하는 내면 아이가 네. 건강하지 않을 때는 사실 그거를 맞닥뜨리는 게 쉽지 않죠. 그거를 맞닥뜨리는 것보다 막 피하고 싶어지는 게 아마 오늘 발제에서도 계속 그쵸. 그 얘기가 나올 예. 텐데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그게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서 네. 계속 맞닥뜨리고 네. 그것서 그 아이가 어떤지 네. 나의 내면 상태가 어떤지를 예. 보는 거는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당연히. 저는 그렇게 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답답하면 아예 마음을 닫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제일 습관적으로 닫았어요. 그렇게 저는. 하기가 살라고. 네, 살려고. 살려고. 내 딴에는 살겠다고 이제 그렇게 그쵸. 마음을 닫았는데 그렇게 마음을 닫고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힘들어지고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원해줘도 그 지원이 내 마음 깊숙이는 와닿지 않고 그치. 진정한 저에게 이렇게 힘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에 그냥 회피고 도피인데 그게 그렇죠. 결국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죠? 별로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었는데 이 상황이 힘들어지면 제가 제 마음한테 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리고 좀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쳐다보기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마음을 닫았던 것 같아요. 보통 내면 아이 치유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느꼈던 감정을 파악하고 타인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그 어린 시절의 감정을 치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자신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느꼈던 감정을 좀 생각해보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이 뭐 아니면 뭐 엄마가 아니면 뭐 치료사가 그 감정에 대해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 방식으로 치유하는 거였습니다. 이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다른 문제가 생기면은 또 다시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타인이 또 언제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의 장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대화하고 나를 치유하는 그러한 회복 과정을 갖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자신에 대한 치유나 타인에 대한 치유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병행해야 되지만 그렇죠.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거는 사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치유를 하는 거가 그렇죠. 그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결국은 언제든 다시 쓰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암만 저한테 너 잘한다, 잘하고 있어, 암만 격려를 해도 그 격려가 내가 나를 승인하고 나한테 그래 너 정말 잘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게 근본적으로는 힘이 되지를 그렇죠. 근본적이지가 않아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기 치유를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책에서 내면 유대 치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저자인 마가렛 폴이 에리카로부터 그 내면의 애정어린 관계 맺기, 내면의 유대 치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면 아이와 내면 어른이 함께 교감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그 내면 아이를 사랑하면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자신의 내면 아이와 대화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렛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고립을 치유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려면 먼저 나의 내면 아이에게서 배우고 그 아이와 더불어 배워야 한다. 결국 자기 치유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치유해 주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그거에 의존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좀 강건해지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에게 물어보고 또한 나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거기로부터 내가 배우고 그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잘 함께 교류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서론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서론을 보면서 두 사람의 그 자신의 그 내면 이야기들을 일단 이렇게 공유를 해 주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둘 다 심리학 박사지만 자기들 또한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좀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도 큰 맞아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